좀 눌러주세요. 네. 여기가 P 모스면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N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다 몇 볼트가 걸려 있냐면 1.9볼트를 걸어놓은 거야 한쪽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라운드를 잡아놨어 이렇게. 그러면은 다이오드에 PN 다이오드에 지금 순방향이니까 몇 번입니까? 1.9볼트가 걸려 있는 거야 다이오드에.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흐르겠지. 0.7 이상 건되면은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막 무진장 흐르는 거야. 지금 보면 여기가 1.9니까 여기가 0볼트면 이쪽으로 그냥 막 줄줄 흘러 나가는 거야 전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장비를 구해내려면 이거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 부분을 그냥 끊어주고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으로 제대로 나왔었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엠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티모스 같은 경우는 PN 다이오드 이렇게 이쪽으로 다이오드가 분석되어 있는 거고 엔체럴 모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스포츠 드레인이 되는데 여기가 N이고 이 서브가 지금 뭐냐 P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여기 서브가 이제 전압이 여기가 높게 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고 하나가 이제 그 이쪽에 아래쪽으로 이제 소스하고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해가지고 자유가 터널이 돼서 전류가 이상 용작을 했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합니까? 예? 이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모스펠 모델 안에는 이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응? 다이오드가 들어있고 우리가 얘기한 여기 게이트 소스일 때뭐 세츄레이션이나 또 리니어 트라이오드 리전일 때 전류 전압이 뭐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하고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에 의해서 얼마 든다라는 그런 뭐라나 펑션이 들어있는 거 함수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안에는 다이오드도 있고 어떤 그 커런트를 전압에 비례하는 어떤 게이트 소스나 소스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뭐 관계되는 그런 함수로 전류 전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그 했는데 2.5의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엠모스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1.9볼트부터 이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0볼트부터 쭉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0볼트면은 이쪽이 더 높으니까 여기가 소스가 되는 거 아니야.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시작 플러스로 바뀌는 건 몇 볼트부터 바뀔까? 1.9 이하에서는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흐르고 다시 말하면은 이거 드레인의 전류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거꾸로 가니까. 그 다음에 1.9보다 여기 부여한 전압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에 밑쪽 플러스가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지. 전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A 전압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플러스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게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 1.9보다 클 때 이제 그러면서 1.9보다 이제 크게 됐을 때 이제 근데 이제 1.9보다 크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여기가
1.9예요. 여기가 1V예요. 그럼 얘는 지금 바이어스가 VTH 이상 걸려 있나요? 아니면 안 걸려 있나요? 원래 여기가 높아야지, 게이트가 소스보다 높아야지 전류가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NMOS니까 여기 대비 여기가 높아야지 이게 채널 형성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거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전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항상 이제 베이스 소스 볼테이지 VGS 마이너스 VTH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VGS 마이너스 VTH보다 낮으면 뭐냐? 트라이오드 있죠. 저항같이 동작하는 거고, 이 전압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하여튼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돼야 될 게 뭐냐면 다이오드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돼 있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 이게 순방향이 걸려 있다 그러면 전류가 다 어디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게 아닌 거란 말이지. 채널 쪽 모스는 지금 채널 쪽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걸 흘러야 되는데, 드레인 소스나 드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빠진다, 그거는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 동작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모스를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이게 왜 리니어 리전하고 이제 세츄레이션 리전, 트라이오드라고 하는 저항처럼 동작하는 그 영역하고 또 드레인 소스 전압이 증가를 하면 세츄레이션이 돼서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게이트에 전압이 충분히 걸려가지고 여기 채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채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N채널 모스펫이니까 위에다가 소스 대비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홀들이 다 밀려나고 전자들이 끌려가지고 표면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N이고 전자들이고 N이면은 전압을 이렇게 여기다 거의 오른쪽에 걸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0V 걸려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이나 그 VG-VTH만큼에서 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있는 부분, 그게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다 똑같기 때문에 채널이 충분할 거예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농도가 있을 텐데, 근데 드레인 전압이 조금씩 증가를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게이트가 5V예요. 여기가 5V야.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1V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에 4V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여기 바로 끝이 이제 인버전이 채널이 형성이 될까 말까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고 여기가 게이트가 5V라 그러면 여기가 인버전이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채널보다는, 여기보다 이 채널보다는 게이트 전압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돼야지 반전층이 생기는데 그게 안 생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5V, 5V면 채널이 없는 거야. 응?
근데 여기 만약에 5V에 4V가 해봐 드레인이 그럼 어떻게 돼? 1V가 차이가 나 있으니까 여기에 끝에는 채널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드레인 전압이 계속 올라가 증가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소스와 드레인 사이는 드레인 전압과 그렇게 분포를 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V고 여기가 6V라 그래봐. 그럼 여기가 6V면 이 사이는 0V, 6V 사이 값을 갖겠지. 근데 어느 포인트인가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5V라면 여기에 4V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 끝까지 거기까지만 뭐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부터는 컴퓨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전압을 드레인 전압을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끝 채널의 그 인버전에 대한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항상 뭐로 유지가 돼요? VGS 마이너스 VTH 값으로 유지가 되겠지. 이해가 되나요? 응? 그러니까 VGS 마이너스 VTH 값으로 여기가 이 끝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전압을 드레인 전압을 더 올렸어. 왼쪽으로만 움직일 따름인지 이 끝은 얼마로 유지되는 거야? VGS 마이너스 VTH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저항에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게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어. 드레인 전압을 줄이건 간에.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일정한 전압으로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드레인 전압이 그러니까 VGS 마이너스 VTH 이상이 되면 여기 어떤 그 핀치 오프 리전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생겨나가지고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그러는 근데 그게 VGS-VTH보다 낮은 전압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여기 채널이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여기 드레인 전압을 걸어주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 저항에 드레인 전압이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동등하는 거야? 진짜 저항처럼 동등하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이상일 때 드레인 소스 전압이 얼마일 때 VG-VTH일 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스파이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 스파이스를 돌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생긴 모스펫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공유가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잘 됐네. 내가 여기 이렇게 드레인 소스 전압을 쭉 한번 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이걸 그대로 한번 보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 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V1을 0V부터 5V까지 수익해라. 뭐냐 그게 뭐냐 드레인 소스 전압이잖아. 이거를 0에서 5까지 0.1 간격으로 올리는데 V2라는 거를 게이트에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을 0V부터 5V까지 0.5 간격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0V일 때 0에서 5까지 V1을 한번 수입하고 0.5일 때 또 수입하고 그 다음에 1일 때 수입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야? 5V일 때 0에서 5까지 이 V1을 드레인 소스 전압을 증가시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뭐냐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봅시다. 이게 지금 맨 위에 있으니까 게이트 소스가 얼마일 때 5V일 때 아니야 지금 맨 위에 있으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넣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드레인 소스 X축이 지금 드레인 소스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V1에 해당하는 거야. V1 전압을 저는 좀 증가를 시켰더니 저희가 증가를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직선이란 말이지. 직선이란 건 뭐냐? 전압을 증가를 했더니 전류가 그대로 선형적으로 늘어나더라. 이게 뭐냐면 저항에 대한 특성을 보면 V 콜 우리가 IR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I 콜 뭐냐? R분의 V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 그럼 지금 저 식으로 보면은 Y 콜 AX 기울기가 얼마예요? R분의 1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냐? 이거 R분의 1에 해당하는 게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V에 해당하는 게 여기 X축이에요. Y축이 뭐냐면 I예요. 전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직선으로 하는 거 V와 I의 관계가 직선으로 표시되는 걸 우리는 뭐냐면 저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항이 이제 왜 저항으로 동작하냐면 여기 보면 이 낮은 전압에서는 이렇게 저항으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전압이 쭉 증가를 하다 보니 한번 이걸 전압을 한번 더 늘려봅시다. 10V일 때 어떻게 되나? V1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여기부터 계속 여기부터 뭐 여기 하나 잡으면 여기 지금 5V, 4.5V, 4V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계속 저항처럼 증가를 해야 되는데 꺾였어. 왜 꺾였냐면 아까 설명했었죠. 뭐냐면 드레인 전압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 근데 채널의 끝이 이제는 인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 꺾이는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면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얼마일 때 VGS-VTH일 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트라이오드 리전이나 좀 리니어 리전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왜 리니어 리전이냐면 전류 전압이 선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냐면 드레인 소스 전압이 바뀌어도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처음 초기 모델은 어떻게 됐냐면 수평이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올까? 아까 얘기했죠. 채널 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처음에는 이만큼 길었어. 드레인 전압이 올라가면 같은 전압이 거리지만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간다 그랬잖아. 소스 쪽으로. 짧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채널 렌스, 어떤 채널의 그 길이가 모듈레이션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따져볼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퀘이션을 알고 있죠. 이쪽에 있는 이거에서 동작할 때 이퀘이션 어떻게 돼 있어? 뮤 C 옥사이드에 WL에 VG 마이너스 VTH에 뭐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VDH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이 납니까? 이거는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냥. 어? 자꾸 저기 뭐냐면 아이들의 드레인의 소스에 흐르는 전류라는 거는 뮤 C 옥사이드에 WL에 그 다음에 VGS 마이너스 VTH에 여기에 VDS 마이너스 2분의 1 VDS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가 리니어 리전에서 있었고 최근에 이건 다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리니어 리전이나 에서 그랬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IDS라는 거는 2분의 1 뮤 C 옥사이드에 WL에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나 봤더니 이 VDS 대신에 어디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그랬어? VDS가 얼마일 때? VDS가 VGS 마이너스 VTH일 때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지. 세츄레이션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제 그대로 넣고 해보면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 나오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 VGS 마이너스 VTH 제곱.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그대로 넣고 보면 수식이 어떻게 돼 있어? 2분의 1 남는 건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인 거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런 함수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U라는 거는 모빌리티를 얘기해요. 모빌리티인데 여기 보면 스파이스 모델에 보면 U0라고 들어있어요. U0라고 들어있는데 어디냐면 쭉 보면 여기 U0 350 이렇게 있잖아. 350인데 이 단위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 센치 뭐 U0가 이제 그 센티미터에 대한 그 책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센티미터 볼트의 제곱인가 뭐 볼트 세컨드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책으로 보면 39페이지에 있어요.
39페이지 보면 유제로에 대한 그 단위가 이제 뭐냐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COX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몇 번 설명했었죠. D분의 입실론 A. 근데 이 옥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무스 구조에서 그 옥사이드에 갖고 있는 그 캐패시턴스 부분, 그 D분의 입실론 A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거고, 그 다음에 WL은 뭐냐면 위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면 그 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스펫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소스 드레인으로 보면 그 그림으로 보면 어떤 디퓨전에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되는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 폭에 해당하는 건 W고 L이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고속도로로 얘기하면 차선이에요. 차선이 몇 차선이냐? W over L. 그러니까 W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VGS-VTH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트래시홀드 볼테이지는 여기 이미 VTO라고 줬어요. 0.7V라고. 응? 그 다음에 이거 VDS는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이고, 그럼 이 수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응?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이거 봤더니 이 수식이 두 개가 수식이라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뭐라 하나 이렇게 그 포물선이란 말이야. 위로 볼록한 그런 포물선이죠. 이거 보면 이게 뭐야 지금 2차 함수 포물선이잖아요. 응? y 콜 a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 어떤 꼭지점을 갖는 포물선인데 그 꼭지점이 어디냐면은 VGS 마이너스 VTH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어떻게 표시가 돼 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이런 포물선이야. 그다음에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이야. 응? 그런데 이제 실제로 봤더니 우리가 그 채널 랭스에 의해서 모듈레이션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표시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써하는 거냐면은 이 수식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1 플러스 람다라는 값을 해서 VDS.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제로일 때는 그대로인데 이게 점점 증가하면서 어떤 기울기를 갖고 바뀌더라 하는 거로 해서 이제 람다가 들어갔어요. 그 람다라는 값은 여기서 스파이스에서 다 주고 있어요. 어디 주고 있냐면 여기 람다라고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수식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알아줘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거 되게 잘 설명됐는지 모르겠네. 람다가 왜 들어가는 람다가 왜 들어갔냐고 실제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게 채널 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점점 줄어든다 그랬잖아.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증가하면.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 증가하잖아. 실제로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모델에서는 가능하면 그걸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수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걸 봤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1 플러스 람다 VDS라는 값을 곱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람다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측정해서 여기서 이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증가하잖아. 측정을 했어. 이렇게 뭐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수평으로 딱 나왔어. 그리고 람다가 얼마야? 플랫하다 그러면은 제로야. 근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렇게 점점 올라가.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보니까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저는 저항이 그러니까 전류가 늘어나는 거야.
저항이 약간씩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모델을 생비해가지고 람다라는 값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적으로는 저거 수식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이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이것 값으로 해서 넣어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내용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월드와이드 스탠다드냐? 그건 아니야. 각 밴마다 각 공정마다 이 파라미터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 자기네 회사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책에서 쓰고 있는 스탠다드의 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책에서 이제 이 과목을 하는 동안은 이거를 표준으로 해서 이걸 쓰자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TSMC 어떤 공정을 쓴다 그러면 각 공정마다 이렇게 스파이스 모델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제공하는 모델을 받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못 쓰냐면 스파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응? 그 모델을 입력으로 한 어떤 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특성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정말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 이제 호목에 우리가 그 과제 이제 뭘 찾으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0.1V 간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그래프에서 우리 과제 맨 마지막 거에서. 그러면 여기 그 간격이 이 간격이 얼마씩이냐 물어봤어. 그럼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같은 간격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꺾이는 점이 여기쯤 될 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잖아. 여기쯤, 그러니까 직선을 한번 두 개를 봐봐. 이렇게 거보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또 여기도 어떻게 돼? 직선을 이렇게 거보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세츄레이트 리전으로 옮겨가는 데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직선을 보면 만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게이트 전압을 등간격으로 쭉 증가를 시켰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몇 볼트 간격으로 증가를 시켰습니까? 0.5볼트 간격으로 증가시켰잖아. 실제로 0.5볼트인지 한번 봅시다.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꺾이는 점이 여기쯤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쯤이지.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점이 어딘가 여기쯤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내려보면 한 3볼트 되고, 또 여기 보면은 한 2.몇 볼트 되겠지. 꺾이는 점을 한번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 딱 점을 찍어보면, 그러면은 이게 같은 간격으로 내가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켰다. 스텝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고 이거에서 이렇게 두 개 차이를 봤더니 한 0.5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마다 이거 조금씩 달라질.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그거야. 다이오드가 턴온이 됐을 때 0.7V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제로 0.7 정확하게 0.7이냐? 전류가 많이 오면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어. 0.8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0.6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0.7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손으로 계산하는 매뉴얼로 계산한다라고 시뮬레이션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손으로 대략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0.5쯤 되겠네. 그래도 이거를 0.45냐 0.5냐 그거보다도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이렇게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0.2? 응? 어떤 게 0.2? 그래 한번 따져볼게. 그러면은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포인트를 이거를 이전압을 보잖아. 여기쯤에서 꺾이잖아. 이 커브라 그러면 지금 몇 볼트야? 3.5볼트 아냐. 여기라 그래봐. 이 두 번째 첫 번째 선이나 맨 위에 거로 합시다. 그러면 맨 위에 거로 한다 그러면 여기쯤 이렇게 지금 이제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응? 그럼 지금 3.85 정도 돼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그 바로 밑에 커브를 쭉 봤더니 꺾이는 점이 한 0. 여기쯤 되겠지. 그럼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3.48이야. 3.85에서 3.48을 빼면 한 0.4, 0.5 정도 되잖아. 응?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하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점을 찍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대략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리니어 리전에서 트라이오드로 바뀌는 포인트를 쭉 찍어놓은 거야. 그리고 간격을 대략 봤더니 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한 거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봤더니 이걸 그래프를 보면서 야 이거 스텝이 얼마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측정을 하겠다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렇게 만나는 점을 여기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지. 트랜지션이라는 게 뭐야?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이런 이퀘이션에서 콘스턴트로 되는 이런 선으로 두 개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스의 두 가지 큰 영역이 있다고 해서 동작 영역이 하나는 리니어라고 또는 트라이오드라고 하는 리니어라고 하는 영역하고 이쪽에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었어. 세츄레이션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리니어는 뭐냐면 전처럼 동작하는 영역이야. 근데 그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바뀌는 포인트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더라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다 이거 한번 돌려놓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0.2 여러분들은 0.2V 간격으로 한번 이걸 시뮬레이션 아이디를 돌려놓고 실제로 그게 0.2가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꼭 이건 여러분들 꼭 이건 이해를 해줘야 돼. 네. 그 LT 스파이스의 그 모스 아이비인가 뭐 이렇게 예제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줬을 텐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돌려가지고 스텝을 여러분들 0.2로 한번 놓고 실제로 돌려보고 그게 0.2로 여러분들이 측정이 되는지 한번 그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V2 스텝을 0.2로 놓고 이제 요거를 여기서 요거를 못 치면 되죠. V2라고 돼 있는 거 여기 요거를 지금 0.5로 돼 있잖아. 0.2 간격으로 좀 내려와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커브가 나올 거야. 한 2, 30개 나오겠지. 그러면 그 간격이 여러분들 저기를 실제로 보면 그 간격이 0.2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커서로 움직여가면서 한번 따져요. 한번 그러면 실제로 그 0.2가 되는 거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대략 보면 이제 끝가 5라 그랬어요. 여기죠. 여기다 이제 0.2 간격이니까 이제 5개 간다 그래요. 여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쯤하고 여기하고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이렇게 재보면 대략 얼마냐면 한 1볼트 정도 차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가볍게 움직였는데 이 X축으로 여기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면 한 1볼트 정도 차이 날까. 꺾이는 점을 보면 그렇게 측정이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스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걸 알 수 있지. 스트레스 볼티지가 이게 몇 볼트니까 그럼 몇 볼트, 그러니까 턴원이 되는 게 몇 볼트냐 문제. 그러면 매니어가 지금 뭐냐 5볼트 아니야. 근데 5볼트 4.8 뭐 쭉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0볼트일까 맨 밑에가? 맨 밑에가 0볼트인데 0볼트일 때는 안 뜰 거야. 전부가 안 뜰 거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1볼트까지 한번 그걸 내려봅시다. 저 수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1볼트로 한번 해봅시다. 1볼트로. 1볼트로 하고 V2를 1볼트로 하고 스탑을 그다음에 간격을 0.1로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 뭐냐면 스레시홀드 볼티지라는 게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야. 즉 MOS가 VTH가 얼마냐면 0.7V예요. 그럼 0.7V 이하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거든요. 쭉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맨 위에가 지금 몇 볼트인가? 이게 1볼트일 때 게이트 전압이 1볼트일 때 0.9 그 다음에 0.8 0.7일 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거의 지르잖아. VTH라는 값이 뭔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트레시홀드 볼티지가 뭐냐면 0.7 이상일 때는 전류가 없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그럼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이거를 진짜 0.7에서 0.1 간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쭉 증가를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은 0.7 정도에서 아마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번에 0.5로 내가 또 한번 더 줄여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더 확실하게 그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0.0으로 줄여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면 맨 위에가 1볼트야. 1볼트 0.95, 0.9, 0.85, 0.8, 0.75, 0.7. 응? 맨 밑에가 지금 0.7이야. 빨간 선이. 0.7인데 0.75가 되면 약간 뜨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 좀 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볼티지라는 건 뭐냐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하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다시. 응. 여기 그래. 여기 다 이거 그래서 스텝 보고 이걸 그런 얘기하는 뭐 스텝이 왜 그런지.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저거 똑같지 않더라도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스파이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보면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건 꿈에도 못 꿨던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좋은 데 대해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한번 우리도 CCTV를 만든다는 건 얼마나 교육을 하면서 10대 그렇게 얘기가 아니 그들이 내가 싶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러 나오는
거기 이렇게 아, 예, 네. 또 다른 것도 있고 이게 소주잖아. 나 소주. 이거 바뀌잖아. 이거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저기 씨. 그거만 말고. 스텝을 해서 선택을 정하잖아. 여기 가상의 화살이 내렸을 때 지금 우리가 그 지혜들 스테이크 영전에도 묶고 있잖아. 여기 교수님이 여기 프라이오드에서 프레임으로 가는 그 구간에서 점이 쭉 내렸을 때 대략 갔을 때 0.1 가격으로 가져갈 거야. 대충 나오니까 나와 있고. 나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냥 너 여기는 대충 되겠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디로 아이디로 내가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아이디가 이미 나와 있고 틱택이잖아. 이거 뮤직앱을 구하려고 이식 쓰는 거거든. 그리고 난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건 뭐야? 성함이 왜 나오는데? 그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뭐 근데 여기 안에는 뭐 실제로 따라하면 되는데 이거 빼고 아이디가 있잖아. 내가 내놓지. 나는 그냥 그거 그려서 그냥 책임에 똑같은 안 되겠다. 그거 아니 그냥 먹은 대로 되고 근데 아는 거 알아야 너 아까 그거 그랬을까?
아니 책을 아니 이거를 두고 왔어. 어댑터를 사람 안 보달래. 이제 이미가 뻔뻔해. 나는 좀 일주일만 안 되는 건데. 아까 그런 데를 이제 지금 기본적인 디렉터 정도 좀 힘들거든.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돼. 혹시 인터넷 나와 있어? 몇 시였어? 아,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생각한다. 뭐라고? 넌 아니 민감한 지 넌 말고 이거라도 좀 되잖아. 뭘 이해를 해? 너 답을 그냥 경쟁 불안하게 미친 것들이 안겨져 있어. 같이 그거 할까요? 경영하러 가면은 잘안 일단 좀 해줘야 돼. 나 캐스 안 하는 게 필요로 부담 좀 많이 되면 한 번씩 안 쓰는 아니 근데 그 경계를 나누고 하시잖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타임을 연습을 나가 타임을 컨셉을 나가 그래서 제가 가방 내리 빼서 아니 미리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하고 고양이 끝나고 번째를 보는 것이 메이크업 혼자 결혼식장 아니야. 이 2시간이 커. 진짜 뭐 아니 핸드폰 하나도 없던가 그거 하나도 없던가 했는데 내일 편수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그거 들었어요. 캡틴 저희 만들어 가야 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너희 개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그때 만들어서 100%로 이거 해가지고 처음 들었어. 우리 시험 날짜를 말려달라고 해서. 장난감 만들어도 괜찮아요. 아 근데 케이크를 만들어야 될 거야. 우리 거기서 케이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케이크를 만들 거. 아니 나 근데 이거 뭐 근데 주의 이건 너 진짜 내 그대라 너 너도 내 그대라 나만 지금 너를 저 한번 바꿔야 돼 학생회가 1대4 이거 맞아야 돼 아홉 친구 아니야 이번 주 일요일에 알려주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막 한번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두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와 차이는 거 그냥 제거 제거
그 사업에 정말 내일 뭐하나 그리고부터 저도 그랬어. 다 같이 먹어도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처음에 야식에 다음에 그래도 빠지는 거는 아니 우리 진짜 근데 연습하고 하는 거 아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형님 저는 그냥 좋아하고 이걸 안 먹는 거 같아서 끝났다는 건데 근데 네가 한다 바로 가서 그 7월에 이거 수산 나오는 거 오늘 7월에 이게 얘는 뭐 그랬어 500만 원 이거는 그래서 시장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진행에 들어가고 잠깐 그래서 아니 오늘 9시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지금 다뤘던 게 지금 이 과목에서 다뤘던 게 처음에 이제 공정 쪽 좀 하다가 구조를 좀 설명했었고 그 시모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가지고 지금 아이들 특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과목이 진행이 되면서도 트랜지스터 이걸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공정을 어떻게 시킬 거냐, 증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소식이라는 거. 두 개 이걸 포기해주고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어떤 값인데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심볼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구조는 레이아웃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려놓은 게이트하고 소스들이 있는 형성이되는 이런 구조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제 GM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GM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책으로 우리 노트로 보면 이제 1-3의 내용으로 한번 지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지금 GM이라는 건 뭐냐면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게이트 소스 볼티지를 조금 증가시켜줄 때 드레인 돌리가 얼마나 바뀌느냐 하는 게 지금 그 GM 값이에요. 그럼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이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그대로 하나 LT 스파이스를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레인 소스 볼티지를 일정하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 4볼트다 이렇게 또는 5볼트다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GM이라는 건 뭐냐면 게이트 전압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0.5볼트가 증가를 했잖아, 스텝이.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데 0.5볼트가 증가한 거야. 0.5볼트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전류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0.6에서 한 1 정도는 0.4mA가 늘어났잖아. 그 GM 값은 얼마냐면 0.5분의 0.4mA.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거의 1mA per 볼트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데요. GM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미분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델타 VGS의 델타 ID, 미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 커브에서 이 사이값을 대략봤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분이라는 얘기는 게이트 소스 볼티지를 조금 바꿔줬을 때 드레인 전압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컨덕턴스예요. 트랜스 컨덕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더 잘 흐르느냐,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I분의 V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항이라고 그러잖아. V 이퀄 IR입니다. 근데 저항의 역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컨덕턴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뜻으로 보면 컨덕터는 뭐냐면 더 잘 흐르게 하는 거야. 레지스터는 뭐냐면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덕턴스 하면 얼마나 잘 흐르냐, 저항의 역수를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해지냐면 바로 우리가 구했던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저항이 얘는 저항값이 돼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의 저항값은 지금 뭐로 결정이 되냐면 이걸 갖다 이제 1번식이라고 합시다. 1번이라면 여기 리니어 리전에 해당하는 건 지금 1번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 세츄레이션에 해당하는 수식은 지금 뭐냐면 2번이라고 합시다. 여기 보면 여기에 세츄레이션에 해당하는 건 지금 2번 수식으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항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이 수식을 뭐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VDS로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 저항값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드레인 소스 볼티지가 되게 작으니까 무시할 만하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봐도 다시 이제 LT 스파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기 기울기 구해요. 근데 여기서 구한 기울기나 여기서 구한 기울기나 어떻게 돼? 거의 같잖아. 드레인 소스 볼티지가 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이쪽 영역에서 저항값을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이거에 대한 거를 미분한다 그러면은 이거 무시해 놓고 놨더니 이거 그냥 선형이네. 미분하니까 이 앞부분이 뭐야? 저항값으로 나오는 거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조그만 수의 제곱을 한다 그래봐. 그러면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한다면 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남는 거를 컨덕턴스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컨덕턴스라는 거는 GM 또는 R이라는 GM이라는 거는 DIO가 DV 거기 관련된 어떤 거는 전류를 전압으로 나눈 거 미분한 값에 해당하는 게 그 컨덕턴스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덕턴스냐를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이게 이쪽으로 이거에 대해서 미문한다라면 요항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죠. 응?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뭘 하는 걸 알았어?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왜? y 콜 ax에서 기울기 구하시면 그럼 a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컨덕턴스다.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거에 역수면은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서 이제 보면 컨덕턴스가 뭐냐 얼마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번에는 VGS 값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여기서 저항을 구할 때는 이제 드레인 소스에 대한 이 저항 값을 이제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컨덕턴스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게이트 전압을 조금씩 증가시켜요. 그러면 저희가 늘어나고 게이트 전압을 감소시키면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건 어떤 수식을 따라가지고 하냐면 지금 이 수식을 따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이걸 라운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S 또는 DI의 DVGS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를 늘리고 줄이면서 이 전류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 거냐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응? 값을 보면 여기 그다음에 내가 5V를 걸어놓고 드레인 소스에 5V를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작을 시킨다 그래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V, 4.5V, 4V, 그다음에 3.5V, 3.5V에 5V를 걸었어. 그럼 여기서 동작을 하잖아. 동작을 시켜놓고 시도를 조금 올렸어. 그럼 전류가 이만큼 올라가겠지. 또 조금 전압을 낮췄어 게이트라고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내가 걸어준 그 게이트 전압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게 뭐냐면 컨덕턴스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작을 시키는데 이쪽 영역에서 쓸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울기값 저항값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수평이란 말이야. 거의 이 람다가 있지만은 거의 수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게이트 전압을 바꿨을 때 전류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걸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불러요. 앞에 트랜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인풋으로 넣은 거하고 이쪽에 우리가 출력으로 넣은 거하고는 포트가 다르잖아. 그래서 앞에 트랜스라는 말이 들어있고 만약에 여기서 신호를 줬어. 5V를 걸어준 상황에서 신호를 조금씩 증가시키고 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5V에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바뀌겠지. 그건 뭐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람다 값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주행값에 해당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모스펫에서의 주행값은 뭐냐면 우리가 게이트 소스 전압을 조금 바꿔줬을 때 드레인 전류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거를 우리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학생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요. 아니 왜 여기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안 하고 그냥 저항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데 이 모스펫을 쓰는데 이제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스위치로 쓸 때의 모스펫하고 그다음에 앰프로서 쓸 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가끔 설명을 했었어요. 스위치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로드 라인이 이렇게 딱 결정이 있었잖아. 뭐냐면 이게 여기 전압을 높은 전압을 걸어가지고 그냥 여기 다 연결을 시키거나 낮은 전압을 걸어가지고 끊거나 하는 그 연결하거나 끊거나 하는 그 두 가지를 썼었잖아. 어? 근데 증폭기를 쓸 때 우리가 쓰는 건 지금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응용은 다 지금 어느 영역에서 동작을 하냐면 이쪽 영역에서 동작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인버터 R이라고 한 걸 한번 R로드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다들 열어보기 바랍니다. 인버터 R로드를 이제 수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스위치를 여기 이제 뭐냐면 0볼트하고 5볼트를 쭉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력을 받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스위치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0볼트를 걸었어요. 여기 0볼트를 걸었어. 게이트에. 그럼 여기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하나도 안 흐르니까 여기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5볼트만큼 5개들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내려온 게 아무도 없어. 출력이 그대로 5볼트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입력이 0볼트일 때는 출력이 5볼트가 끊어져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5볼트가 걸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전류가 많이 증가하면서 출력은 굉장히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위치가 여기를 턴온을 시켰을 때 좋은 스위치는 어떤 게 좋은 스위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에? 끊을 때는 확실히 끊고 붙여줄 때는 확실하게 붙여주는 게 좋은 스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스위치가 좀 부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저기 푸시버 저 스위치를 오래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막 이렇게 접점 같은 게 막 불꽃이 튀고 그러면 안 좋아지겠지. 그럼 뭐가 늘어나는 거야? 저항이 늘어날 거 아니야. 저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 그만큼 전력 소모가 있다는 얘기야. 스위치로서는 안 좋은 거야. 좋은 스위치는 뭐냐면 거의 0옴에 가깝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그러면은 스위치를 쓸 땐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이오드 리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저항값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끊는 거는 확실히 끊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끊어지면 그냥 확실히 끊어져. 근데 선온이 됐을 때는 스위치가 온 됐을 때 연결이 돼 있을 때는 확실하게 위아래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 여기 저항값이 0에 가까워야 되겠다라는 걸 아셨어. 그러니까 스위치를 쓸 때는 여기 입력이 하나가 입력이에요. 파란색이 입력이고 이게 출력입니다. 근데 여기 제로볼트일 때 여기 끊어져 있어. 확실하게 끊어져서 좋은데 내가 입력을 5볼트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 근데 이걸 0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여기서 0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0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전압이 턴온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저항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여기 저항을 어떻게 할까? 스위치가 좋은 스위치로 만들고 싶어. 이거 지금 스위치예요. 응? 근데 끊었어. 여기 0볼트야. 확실히 끊어져가지고 전류 하나도 안 넣어. 근데 여기 이제 턴온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 그러면 위에 아래를 이제 연결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좋은 스위치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참 전압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여기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소모가 된다는 얘기야. 파워가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는데 여기 전압이 걸리면 서울은 I 곱하기 V에 해당하는 와트가 여기서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저항을 크게 하면 좋을까? 작게 하면 좋을까? 저항을 작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 스위치는 붙였을 때 딱 붙이려고 그러면 저항이 0옴이 제일 좋아. 근데 0옴으로 만들려면 이건 어떻게 하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가면 뭘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잖아. 사이즈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 저항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즈를 키우면은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저항처럼 동작하는 이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더 가파라지는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한번 사이즈를 한번 키워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5분 칠 때 지금 얼마나 걸렸나 여기 한번 찍어봐요. 여기 얼마나 걸렸냐면 제가 한 0.7 정도 되나? 몇 볼트입니까 여기? 출력 전압이 얼마예요? 여기 끝에 여기 보면 400mV.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열어가지고 사이즈를 5배로 한번 키워봐요. 여기 사이즈를 뭐를 키워야 되는가? W하고 L이 있잖아. W를 키워야 될까? L을 키워야 될까? 이 트랜지스터 W를 키워야 되겠지. 여기 이걸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W를 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뭐 한 10배쯤 한번 키워봐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여기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다시 보고. 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한번 나도 그럼 해볼게요. 지금 여기 500에 5000으로 난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더 늘려 봅시다. 그러면은 뭐 랭스를 줄이든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더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10배를 키웠더니 10배를 키웠더니 아까하고 뭐가 바뀌었어? 10배를 키웠더니 10배를 키웠나? 왜 이렇게 바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를 빼먹었나? 내가 U를 빼먹었나? 이게? 예, 예. 100배로 이제 10배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전압을 이렇게 쭉 걸었더니 인력을 줬더니 출력 전압이 아까는 0.4 정도였는데 이게 쭉 떨어졌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10배로 키워졌으니까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10배로 키워졌으니까 우리 저항값이 여기서 보면 W가 10배로 키워졌어요. 그럼 전류가 10배만큼 더 흐른다는 얘기고 저항으로 보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 형에서.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 걸린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스위치로 쓸 때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는 리니어 리전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온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트랜지스터가 혼온이 됐을 때 온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증폭기로 쓰려고 하면 어떤 영역에서 쓰는 거냐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개인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응용 범위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다시 좀 어려운가?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트랜지스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데 스위치로도 쓸 수 있고, 스위치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직에 쓴다는 얘기야. 또는 스위치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OPM프나 이렇게 증폭기로 쓸 수가 있는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스위치를 쓴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영역이 있잖아. 지금 여기를 리니어 리전이라고 하고 선형으로 나간다는 그런 저항처럼 동작하는 그런 리니어 리전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세츄레이션 리전이다. 그러니까 포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세츄레이트 돼 있다. 근데 스위치로 썼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붙여주거나 턴온시키거나 턴온 또는 턴오프.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면 턴 오프가 됐을 때 그냥 오프 상태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건 그 뭐야 이제 컷오프가 돼 있을 때 전류가 이제 안 흐르는 그런 영역인데 턴온이 됐을 때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능하면 여기 전압이 조금 걸렸으면 좋겠다. 동작 범위로 보면은 리니어 비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쪽 경우에서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온저항이라는 거야. 선온이 됐을 때 저항값이 얼마냐. 근데 그 저항값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냐면 이거 모빌리티 바꿀 수 있나? 없지. 이거는 이미 결정돼 있어. 트랜지스터에서 그 옥사이드 두께로 의해서. W하고 L이 있는데 그럼 WL이 B를 갖다가 키우면은 전류가 그만큼 더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W를 10배로 키웠어. 그랬더니 전류가 그만큼 더 잘 흐르는 거야. 저항으로 보면 이 앞에가 지금 저항분의 1, 컨덕턴스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10배로 늘어나 전류가 10배가 더 잘 흐르니까 저항은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출력을 보면 이제 이 저항비로 이 저항하고 이 저항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훨씬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쓸 때는 이쪽 리니어리전 특성이야. 온저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다. 증폭기로 쓸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그 게이트 전압을 느리고 줄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증폭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폭을 하는 원리는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면 여기 이게 증폭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이제 증폭이란 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5V를 걸어놓고 동작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 DC를 3V를 걸어서 게이트를 3V를 걸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5V, 4.5V, 4V, 3.5, 3 여기쯤 될 거 아니야. 5V짜리는 여기 동작점이 딱 결정이 되니까 5V라면 여기에다가 게이트에다 이번에는 큰 전압을 거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전압을 거는 거예요. 3V에다가 0.1V만큼 사인을 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3.1V 올라갔다가 2.9로 갔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류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전압을 0.1V를 올렸다 낮췄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해당하는 여기 전류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굉장히 작은 신호를 여기다 줬는데 출력으로 나오는 이렇게 어떤 전류로 전환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입력분에 출력 나오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 입력 포트하고 출력 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트랜스 컨덕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특성을 갖는 거에 트랜스 컨덕턴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우리 계산해 보면 이거의 미분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하고 폭이 똑같아요, 달라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르단 말이야. 지금 뭐냐면 이 게이트 전압이 만약에 이게 제곱항이 없어. 그럼 VGS-VTH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일정한 간격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뭐냐 이게 제곱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갈수록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기울기 다 다르잖아.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함수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그게 미분값이잖아. 미분이라는 게 기울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기울기가 미분이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 봤더니 1차 함수면은 그냥 이거 만약에 이거 제곱항이 없어. 그럼 이거 같이 쉽게 이거 기울기 그러면 요거만 기울기네 라고 알 수 있고. 근데 이거 봤더니 2차 함수야. 이거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di를 갖다가 VGS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거지. 이게 만약에 이게 1차 함수였으면 그냥 쉽게 2분의 2가 없이 그냥 이거 기울기면 기울기 바로 구해줘.
근데 봤더니 VGS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다르더라 이거야.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에서의 기울기하고 다 달라요. 아래쪽에서는 기울기가 작고 위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크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걸 구하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미분을 하면 이제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VG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항목을 전체를 한 그룹으로 보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 2분의 1이 지워지고 뮤 C 옥사이드의 WL에 VGS 마이너스 VTH에 해당하는 이런 뭘 갖는 거야? 트랜스 컨덕턴스를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컨덕턴스,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게이트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때의 적도. 그 다음에 얘가 불렀을 때 여기서 온 저항을 우리가 구했을 때 이걸 트랜스 레지스턴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레지스턴스라고 불러요. RDS 온, 드레인 솔트 간의 온 저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말, 이거에 대한 저항은 지금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서의 그냥 기울기예요. 내가 여기 드레인 소스에 넣어줬을 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울기, 그냥 저항값인데 여기에서의 지금 그 컨덕턴스는 뭐냐면 이 드레인 소스를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쪽 다른 쪽 포트에 있는 입력의 게이트 쪽의 전압을 변화시켜가면서 드레인 전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걸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참, 너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꼭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요 수식에서 이제 몇 가지 변형된 식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IV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 요게 있어요. 이제 지금 설명한 거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다 이해가지고 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ID라는 전류는 ID는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뮤 C 옥사이드에 WL 있지. WL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야.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VGS 마이너스 VTH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EID의 뮤 C 옥사이드 WL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VGS 마이너스 VTH라는 거를 저기 구했잖아. 여기 구해놓은 수식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여기 뮤 C 옥사이드 WL의 스퀘어 루트 EID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넣게 되면 바로 이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GM값이라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전류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한다. 이제 게이트 소스에 걸려있는 전압 같은 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드레인 전압만 알면 여기서 GM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수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이 수식은 이제 뭐냐면 또 같이 이번에는 GM값을 이렇게 보면 이제 GM을 한번 써봅시다. GM이라는 거는 이렇게 GM이라는 거는 이걸 그냥 그대로 미분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VGS-VTH라는 걸 여기서 수식에서 한번 뽑아보면 어떤 관계식으로 있게 되냐면 VGS-VTH는 이걸 그대로 한번 수식을 정리해보면 이걸 두 개 곱으로 돼 있으니까
2배 ID에 그다음에 뮤 C 옥사이드에 WL에 VGS 마이너스 VT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수식을 그대로 여기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GM이라고 하는 거에 VGS 마이너스 VTH를 여기다 넣게 되면 바로 그 뭐라 하나 여기 이게 이제 VGS 마이너스 VTH가 분모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수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GM이라는 트랜스컨덕턴스를 구하는데 GM은 이렇게 VGS하고 VTH하고 ID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만 알아도 우리가 GM을 구할 수 있고 또 여기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상수들을 알아도 우리가 GM 값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류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스파이스 모델 파라미터를 다 줘서 사이즈를 주고 그럼 GM 값이 얼마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요런 식으로 그 드레인 전류를 알면은 이제 그 GM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트라우디비전에서 등장하는 GM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츄레이션에서 드레인 세츄레이션에서 게이트에 큰 신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미세한 신호가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전류가 더 흐르게 되느냐 드레인 소스 간에 그걸 우리는 GM 값이라고 트랜스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온 기본 이퀘이션은 바로 요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트랜스컨덕턴스는 뭐냐면 이거를 미분한 값이야. 이거를 미분한 값이고 그 다음에 이 미분한 값을 봤더니 이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서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 GM이라는 이런 트랜스컨덕턴스를 이런 세 가지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험에 이거 낼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쳤어요. 어떤 학생을. 근데 이거 평가하고 싶고 시험을 내려면 어떻게 내겠어? 값 주어지고 GM 값 구해가지고 그렇지. 뭐냐면 ID 값을 주고 여기 W하고 ID하고 WL하고 이걸 다 준단 말이야. 그리고 GM 값을 구하시고 그렇게 구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구하겠지. 이거 뮤 C 옥사이드가 이거고 WL이 이거고 ID가 1mA 흐른다. GM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퀘이션 이걸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VGS가 얼마고 VTH가 게이트 소스에 몇 볼트를 걸어놓고 WL이 얼마고 얼마를 줬다. GM 값이 얼마입니까? 전류가 얼마입니까? 그런 걸 구하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느 학생 이렇게 볼까? 아니 VGS하고 VTH를 모르는데 어떻게 GM 값을 구합니까? 전류만 알고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인식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씩 정도는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시험에 낼게요. 그러니까 이건 수식을 유도하죠. 그렇게 하도 그렇게도 하나 낼 수 있겠네. 뭐냐면 세츄레이션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GM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저걸 미분해서 구해야 되겠지. GM 값을 구한다면 실제 이런 변수들을 넣어주고서는 실제 GM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 낼 수가 있겠네. 예, 꼭 그걸 요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이펙트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이제 막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좀 혼동이 됐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바디 이펙트 감마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걸 또 시뮬레이션 하다가도 이제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조가 보면 아까 보면 이렇게 좀 다이어드가 있잖아.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가 역으로 걸려 있어야지만이 이 채널로만 전류가 흐르는데 잘못해가지고 여기 전압이 훨씬 높아졌어. P가 여기가
여기가 n이 높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n이 마이너스로 걸린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전압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PN이니까 아니 여기가 플러스 걸린다면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항상 여기서는 뭐냐면 나머지 영역은 다 이게 역으로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션에서 그래서 그래야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터널이 안 되니까. 그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걸려있다, 순방향으로 걸려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다이오드가 전압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한쪽 방향은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근데 이게 여기 보면 T쪽에 플러스가 걸려있어. 이 아래쪽에 플러스가 해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방져버릴 거 아니야. 이쪽으로 또 막 흘러버릴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그 정션이라고 하는 그 PM 다이오드 쪽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역방향으로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방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쪽이에요. 안 흐르는데 미세한 전류가 있겠지. 근데 여기 보면 역방향으로 걸린다 그랬어.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압이 막 걸린다라고 해봅시다. P 쪽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막 그냥 이렇게 공피증이 막 생겨. 그러면 여기 이 터널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이트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더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바디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 이펙트는 여기에 바디 쪽에서 일어나는 그 전압에 따라 가지고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전류가 아까 세츄레이션에서 VG-VTH 제곱만큼 전류가 흘렀는데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늘어났어. 그럼 전류가 점점 줄어들겠지. 또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작아졌어. 그러면은 전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바디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그러면 한번 그거 시뮬레이션만 한번 해보고 이제 끝낼게요. 여기 아까 IV 커브를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V 일정한 전압을 겁시다. V2라는 걸 일정한 전압을 걸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바디에 이제 전압을 한번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바디 이펙트를 보려고 이렇게 끊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다들 여기에다 한번 바디 이펙트를 한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럼 만들어 보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뽑아내고 여기다 이제 볼테이지를 하나 달아야 되겠죠. 볼테이지를 가지고 오면 볼테이지를 해서 여기 이제 여기 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 놓고 와이어가 어디 있지? 그리고 라인이 어디 있나? 아까 여기 있네. 네, 고마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바디 이펙트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전압을 쭉 가로보자고 V3에 이제 전압을 0V부터 1V까지 조금씩 이제 한번 증가를 시켜봅시다. 0.1V 간격으로. 그리고 V2에는 얼마를 거냐면 한 3V 정도 걸어놓읍시다. 3V 정도 걸어놓고 V2는 이제 3V로 그러니까 여기 3V라는 얘기는 여기 중간쯤 이렇게 되는 커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잠깐만 이게 뭐야? V3가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지. 미안해요. 아니요, 그거 저기 V라고 적혀 있으면 아예 작동을 해서 숫자 0이라고 적으면 그래?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역으로 되는 거지. 마이너스로 가야 역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걸어주기 바랍니다. 플러스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커브가 나온단 말이야. 응? 지금 왜 마이너스를 주냐면은 여기 만약에 플러스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서브가 지금 T 아니야. 바닥에 P면은 여기 증가시키면 이게 턴온이 되어버리잖아. 다이오드가. 그러니까 지금 바디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역으로 걸리는 전압이 미리 걸려가지고 공급증이 생기면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근데 바디 이펙트로 해가지고 여기 서브 쪽에 마이너스 전압이 계속 가면 이미 먼저 이제 그 채널의 공급증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만큼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어느 게 제로 볼트일 때가 V3가 제로일 때 제일 많이 흐르다가 점점점 더 많이 증가시켜주면 전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츄레이션 쪽에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건 바디 이펙트에 의한 그런 전류가 영향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가 전압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PN 다이오드 있잖아. 다이오드가 턴온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상하게 많이 흐르게 되는 거지. 잘 이해갑니까? 바디 이펙트가 뭐냐면 그 채널에 처음에 게이트에 전압을 걸면 공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게이트에 전압을 걸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피증 형성이 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바디 쪽에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전압이 소스하고 마이너스 역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턴온을 시키는데 전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VG-VTH의 제곱으로 지금 전류가 늘어나는데 세츄레이션에서 뭐가 늘어난 거야?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엔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다시 설명해 보면 수업해야 되죠. 밥 점심 먹어야 되죠. 네,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그렇죠. 그래요. 예, 이거 한번 내용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생각해요. 뭐냐면 트라이오드 리전하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전류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다음에 바디 이펙트에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예. 나머지 다음 거 예, 예. 예, 잘했나?